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네. 같은 동결을 지금 세 번째인가 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그 해석하기 나를 텐데 어떤 이유로 급등하게 되는지 먼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3일, 14일이었죠. 그 FMC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했고, 뭐 산타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번 FMC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재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면서 홍보 겸 저희도 검증할 겸 출연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아마 뭐 유일까지는 아니지만 드문 목소리로 경기 침체 없을 거다. 미국 경기가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그때 댓글 보면 뭐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점철됐다 이런 댓글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13월 14일에 제가 지금 5페이지에 FMC 성명서를 그대로 따갖고 왔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롬 파월이 확실하게 미국 경기는 성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못을 박아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임플리케이션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중에 시장의 반응은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둬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막 크게 보면 같지만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줬기 때문에 시장은 폭등한 것도 맞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까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예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워낙 급하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탄탄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난번 FMC에서 제롬 파월이 공언을 해줬던 거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절대 맞서지 마라. 우리가 최작금의 이 FMC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시장이 저희도 수익률 좋으니까 좋습니다만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캡션을 딱 띄운 부분 보시면요. 시장이 해석하는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인 표현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가운데 any additional policy라고 그래서 any라는 게 영어로 그런 거니까 어감이 그런 거거든요. 안 올릴 건데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굉장히 과대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위아래 파란색을 보시면 뭐 implications of incoming information이라든가 뭐 이런 그때도 아드님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FMC 해석할 때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게 줄기차게 요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FMC는 성명서 발표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의 스탠스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분명히 물론 바뀐 건 있죠. any additional policy라는 건 하나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우리가 안 올릴 거긴 한데 그래도 데이터 나와보고 그때 판단할게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뜬 거는 경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금리를 많이 공격적으로 올렸는데도 경기가 확실히 좋았었구나라는 거를 제롬 파월 정부가 확인을 해줬다는 거. 이게 정작 시장을 뜨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제가 뭐 찬물을 끼얹자는 뜻이 아니고 저희는 항상 시장을 좀 담담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이런 뭐 any additional policy라는 표현이 왔다고 해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하거나 또 이런 표현이 정작 없었다고 해서 시장이 또 과소 평가를 해서 이거 언제 뜨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GDP 성장률 4.9% 확실하게 분기 성장했고 아마 이런 추세대로 가면 지금 이번에 4분기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기 기준으로 또 2.7%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미세 조정은 되겠지만 이걸 연율로 환산하면 미국 1년 경기 성장, GDP 성장률은 2% 중반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 기축통화국 이런 미국이 매년 경제 성장률을 2% 중반 이상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도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해 작년 2, 4분기 때부터 계속 돼 왔었어요. 근데 시장은 영거푸 말씀드리지만 고금리, 정책금리,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 때문에 이 경기가 분명히 훼손될 거고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을 거다.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시장은 계속 거기에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계속 대입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FMC 때부터 확실하게 strong economic growth라고 표현을 넣어줬거든요. 파월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확실히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자체 유튜브도 올렸는데 좀 이르게 본 게 10년물이 이렇게 되면 더 뜨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2달 전에 금리가 인상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고 이게 좋은 의미이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희 자체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한 2달, 한 달 반 폭등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담담하게 시장 해석을 해보면 그 파월이라든가 전체 저희가 봤던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실 폭등하는 수준인 거죠, 이게. 근데 이런 폭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상향은 하지만 뭐 그저께 하루 만기 이하짜리 갑자기 제가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옵션 그것 때문에 하루 갑자기 뭐 오후에 장이 푹 폭락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뭐 그런 작은 파동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게 가능하게끔 해석하는 근거가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담담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FOMC를 그날 새벽에 작업 편집하면서 한경에서 중계해주잖아요. 실시간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 통역을 해주니까.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나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 논의하기 시작.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게 들렸거든요. 실제로 좋은 네네네. 그래서 FOMC를 봤을 때 좀 센세이션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날. 근데 이때 이후로 시간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사님 그 대표님 유튜브 이야기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비관론자들 말은 항상 그럴싸하지만 돈은 결국 낙관론자들이 본다고. 그렇죠. 네.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모으려면 낙관론적인 시각으로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맹목적으로 좋게만 보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거. 네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또 잠깐 그 전에 하락장을 좀 되돌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8월, 9월, 10월, 또 공포의 그 8, 90이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때 떨어졌었는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는 게 지금 S&P 500 지수하고,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9월 정도의 그 녹색 그래프가 10년물 그래프인데요. 9월 정도, 8월 말 정도 한 4.08 살짝 넘었다가 좀 떨어졌다 그때부터 쭉 오르고 거의 한 2달 동안 그냥 시장이 뭐 폭락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물 금리가 몇 프로 갔고 뭐 5% 찍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저에는 아까도 살짝 언급됐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FOMC가.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냥 뭐 시장을 죽이자고 올린 거니까 시장이 빠진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 2, 4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2번 하고 그 이후에 재작년 3, 4분기, 4, 4분기 이후 계속해서 2%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올렸으니까 분명히 이건 시장이 좀 속된 표현을 작살날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거기에 또 약간 근거 없이 실물 경제까지 그냥 하다가 대입해서 실물 경제도 망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계속 눌려왔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지난번 FOMC 때 스트롱 이코노믹 그로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놓쳤지 않습니까? FOMC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리세션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겠네. 뒤늦게 자각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10년물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기를 훨씬 더 반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10년물이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좋을 거 같으면 10년물이 뜬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년물이 뜬 건 뭐 때문에 떴을까요? 물론 일각에서 무슨 발행 물량이 많아졌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퍼센티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땐 물량이 많아져서 뜬 이유는 한 10% 미만일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경기가 확실하게 견조하다는 걸 이제 뒤늦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 10년물 금리가 4% 8월 말 4%에서 정확히 4.08에서 10월 19일 고점 4.99 딱 5% 찍고 그다음부터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회복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반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끔 다른 유튜브에서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을 놓고 실물 경기를 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제 전체가 돌아갈 때
뭐 우리가 왜 동행지수 있고 후행지수 있고 선행지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선행지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경제라는 100이 있으면 경제를 나타내는 수많은 지표 중에 주식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흔들리는 거,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경제도 작살날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뱅뱅 돌았는데 주식을 판단하거나 실물, 10년물 금리를 판단하기 이전에 실물 경기 상황을 판단을 해야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실물 경기는 아주 탄탄하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서야 반응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실물 경기만 놓고 좀 담담하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은 일단 무조건 좋고 봐야 되니까 금리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과한 해석들이 겹쳐서 실물 경기가 뜬 게 시장을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정?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좀 계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도 되는 시장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좀 담담하게 해석을 해야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놓고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S&P 500인데 지금 보시면 8월 달 고점 이후에 많이 흔들렸다가 다시 8월 고점 이상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두 달 동안 괜한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좀 담담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네 번째 다시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10년물 금리 뜨고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물 경기는 굉장히 여전히 탄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탄탄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이번 주 몇 개 주요 지표도 발표됐고 골딜락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물가 적당히 뛰면서 경기 성장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돼 왔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관론자들의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전문가스럽고 뭔가 풍성하죠.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견해가 비관론이냐 낙관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대 해석을 좀 경계하자는 말씀을 언급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을 좀 그래서 담담하게 접근하고 해석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경제와 그 주식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개념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지 우리 경제 전체의 그 지표를 반영하는 일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얘가 굉장히 선행해서 빨리 그 반영이 될 뿐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이층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우리 돈이 거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겠죠. 설사 네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그냥 기업들이 돈 IPO에서 그냥 네네. 자금 조달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자금 조달하고 나면요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 주식 시장이 실제 그 IPO한 이후에 뭔가 막 기업에 큰 영향을 이러진 않아요. 네. 그걸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을 저도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주식 시장의 이야기 하나를 보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면 경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죠. 완전 반대죠. 주식 안에 경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시장 안에 주식이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네, 명심하겠습니다.